시청자 여러분, 성신양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3일 3시 17분이 좀 있으면 장이 끝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더럽게 안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일단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이 5월 13일인가? 이때 올려드리고 올릴라 그랬는데 뭐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가 결국엔 참다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늦게 올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버티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게, 버티셔라. 왜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 추측했던 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신양해를 제가 봤을 땐 이거 손절 안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때가 저희가 수익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 타점을 안 나갔습니다. 원래 제 스타일 같은 경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도를 분명히 할 만했는데 제가 타점이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매도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성신양에 들어가 있는 비중 그대로 다 있다는 뜻이고, 매수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6% 찍혀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매수 타점도 나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또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림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세력주의 조건 1번, 2번, 3번 중에서 지금 1번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고 3번도 명분이 명확한데 2번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기 2평을 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어쨌든 빨간색 도지봉으로 마감이 됐죠. 사실 여기서 한번 매수 타점 한번 나간 적이 있었구나. 여기서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시라고. 이게 타점이 제가 나가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분할 매도를 합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지간하면 한 방에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랬을 때 매수를 하겠습니다, 매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정도에서 비중을 이렇게 매도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가 여러분들이 어딘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매수가를 타점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때 물을 타라고 평단가를 낮추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영상은 못 나갔었더라도 타점은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8,800원 이하 깼을 때 여기 한 8,600원 라인? 8,500원, 600원 라인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또 떨어질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게 뭐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느냐, 이거 뭐죠? 세종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오히려 계룡건설이 겁내 떨어졌거든요. 계룡건설 차트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성신양에도 이런 상황이고, 원래 기존 대장이었던 유라테크 얘 같은 경우에는 갖다 버려야 되고, 원래 얘랑 프롬파스트랑 애주산업 이게 세 개가 계형 관련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 개보다는 계룡건설이랑 성신양해가 이번에 세종 관련된 대장질을 하고 있는데 한번 쏠 겁니다. 기다려 보시죠. 그 이유는 사실 이날 좀 쏠 줄 알았거든요. 5월 20일 날 그때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과학도시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돼가지고 명문화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조기대선에서 관철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게 5월 20일 오후 7시 46분이었거든요. 그래서 21일 날 난 칠 줄 알았지 이게 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얘 명분이 세종 관련된 내용이고, 이 세종 관련돼서 개헌을 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개헌이라는 거는 헌법을 개정한다는 거고 수도에 대한 헌법에 대한 명시를 바꾼다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검토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한 정권에서는 분명히 이거 안 됩니다. 한번 진짜 진행을 제대로 해가지고 검토가 넘어서 실사가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 그 부지가 확정이 된다 그러거나 그랬을 때 실제로 진짜 실행이 되기 시작한다, 한 발자국이라도 뛰어냈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가 제대로 움직여 줄 텐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 자체는 세종시 관련돼가지고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세력주의 조건 3번인 재료를 뉴스의 형태로 갖다가 붙여주면은 한번 쏠 때 우리가 매도를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약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다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성신양의 뉴스를 붙이는 그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라는 것도 있고요.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종목별 투자자를 저희가 참고한다고 보면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지금 이제 모으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딱히 티가 나는 애들은 없습니다. 또 JP 모간이네. 아이씨.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치는 애들입니다. 얘네가 뭐 CMG 제약이랑 이쪽에서도 100만 주 가까이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했었는데 얘네 원래 3% 뛰기 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랑 메릴린치 둘이 들어오면은 얘네가 나간 다음에 움직여요. 에지가 나면은 세력의 주체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매를 하고 종목을 끌고 가다 보면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체크를 맨날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기 시작합니다. 그게 겹치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고 그 겹치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캔들을 만들어 가느냐가 데이터가 여러분들 머리에 쌓이기 시작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는 메릴린치랑 해가지고 원래 3% 뛰기 하는 애들인데 옛날에 5년 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아, 외국인 들어왔다. 아, 근데 메릴린치가 들어왔어. 그럼 아씨 멜치 들어왔네. 이렇게 했던 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 얘네가 털고 나가겠지 않을까. 꼬리 한번 만들어주고 나가주면 땡큐인데. 하여튼 뭐 아니면 세력이 보낼 때는 그냥 다 같이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일정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5월 18일 날 경제 관련된 내용으로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23일 날 사회 관련된 내용으로 대선 토론이 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아마 진행을 하고 있겠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의료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된 내용이 대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사회 쪽에 붙어서 나올지 아니면 5월 27일 날 한 번 마지막 더 있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붙을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요거든 23일이든 27일이든 그 사이, 오늘 23일이니까 주말까지 해가지고 뉴스가 한 번쯤은 박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 주자들 중에서 공약이 세종시 관련된 내용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왔거든요. 아, 이준석 빠졌지. 이준석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어. 김문수랑 이재명 둘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준석이 또 질문을 해주겠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라는 부분. 했을 때 우리가 현 상황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질문이 좀 명확하게 나오고 답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제발 저번에 경제 때처럼 답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다 답답해. 하여튼 그래서 일단 구독자분들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갑자기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님 다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기다려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 2번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나오신 시청자분들 여기서 매수가를 사셨는지 여기서 매수가를 사셨는지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요거는 머릿속에다가 넣어 두신 다음에 저랑 같이 가시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 10년 동안 했던 주식에 대한 내용들을 구독자님들과 가장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 3가지로 나눈 거였는데 요거 설명드리고 뒤에 요약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우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아시겠죠? 2번이 왜 2번이냐면은 수급이 박히는 거는 3번이 들어오면은 재료가 들어오면 당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다시 한번 3번과 1번이 같이 나오려면 2번이 좋아야 돼요. 자리가 수상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수상하진 않지만 자리를 지켜주고는 있다.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왜 줄여놨냐 하면은 여기 앞에서 나왔던 거랑 여기 앞에서 나왔던 거, 여기서 나왔던 거, 이게 지금 보면은 파동으로 따졌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파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락 3파, 상승 3파 이걸로 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냥 파동입니다. 얘는 그냥 파동. 정태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는 제가 나눈 제가 분석했던 그겁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왜 갑자기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2년이죠. 2년 동안 매집을 한 흔적들이 있고 지금 이번 정부가 3년 만에 탄핵을 통해 가지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조금 땡겨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나왔던 게 오버슈팅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해먹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성신양해를 지금도 매도를 안 하고 타점 아무것도 안 나고 원래 제 스타일은 분할 매도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다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성신양해 같은 경우를 냉정하게 봤을 때 앞에 나왔던 재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분 세종시 관련돼 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했다, 옮기려고 한다, 개헌을 하려고 한다 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딱히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뉴스 그런 것도 대선 후보들이 얘기했던 거 이때를 제외하고 그 이후로는 공약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아니라 그냥 세종시 이전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지금 개헌 관련돼 가지고 3년 임기나 4년 임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세종시 얘기는 지금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이런 거에 대한 화두가 다시 한번 나와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토론 23일부터 27일 이 사이가 관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6월 3일 날 당선이 되는 대통령이 요거에 대해서 세종시로 옮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라고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장대 양봉입니다. 조건 3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하게 타점도 안 나오고 영상도 안 올라와가지고 답답하셨다고 느꼈던 분들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고요. 기다림의 미학,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력들이 지금 현재 2번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이평선이 겹쳐진 곳이 많이 있다는 거는 지지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종목의 명분도의 지속성 따졌을 때 공약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정부의 일정 그런 것들을 봐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이번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위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변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서 타점을 최대한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수급을 전송을 요 번호로 해주셨을 때 제가 무료로 그 번호로 문자로 타점이 나간다는 건데요.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저는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이 가격에서 매도하고 비중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제가 매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문자를 보고 나도 좀 수익 챙겨볼까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매도하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트레이더로서 그런 걸 해 나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타점 보내드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아픔은 여러분들은 안 겪으시길 바라기 때문에 비중 조절, 분할 매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양해 이제 금요일 지나가지고 주말인데 주말 동안에 이슈가 나와가지고 갭 떠가지고 빡 한번 쏴주면 좋겠는데 그건 꿈인데 또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 전송은 2번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